구독,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어제 2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20년 전 그날 밤 두만강 얼음 위에서 흘렸던 눈물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추워서 눈물이 볼에서 얼어붙었었죠. 어제는 따뜻한 아파트 거실에서 손녀가 건넨 종이 한 장을 보며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눈물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1998년 2월 함경북도 온성군. 엄마, 배고파. 5살 난 딸아이가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조금만 참아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얼마나 조금만 참으라고 했습니까? 이미 사흘째였습니다. 남편은 한 달 전에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넘어져서 다쳤다는 소식도, 어디 갇혔다는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중국으로 넘어가다가 국경경비대에 잡혔다는 걸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왜 나와 딸을 두고 혼자 가려고 했나요? 하지만 그때는 그걸 원망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웃집 박씨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동무,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그 사람은 안내원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게 해주는 돈은 나중에 중국에서 일해서 갚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애는 못 데리고 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애가 있으면 소리내서 다 들킨다고 하더라고. 이해해, 김동무. 그날 밤 저는 잠든 딸아이 얼굴을 1시간 내내 바라봤습니다. 볼을 만졌습니다. 이미 살이 다 빠져서 광대뼈가 만져졌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가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남아있으면 둘 다 굶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틀 뒤 밤 딸아이를 이웃집 아주머니 댁에 맡겼습니다. 엄마, 곧 돌아올게. 맛있는 거 많이 사올게.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도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습니다. 밤 11시 안내원이라는 남자와 7명이 함께 출발했습니다. 모두 여자들이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사연을 안고 있었죠. 두만강까지는 산길로 2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딸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강가에 도착했을 때 안내원이 속삭였습니다. 저기 불빛 보이지? 저게 경비초소야. 저 불빛이 왼쪽으로 움직이면 그때 뛰는 거야. 한 명이라도 소리내면 우린 다 죽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0분을 기다렸을까요?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어붙은 강 위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자가 얼음 위에서 미끄러진 것입니다. 그 여자가 신음을 삼키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기서 경비대의 고함 소리, 뛰라고, 안내원의 다급한 목소리.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1번, 2번.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속으로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딸한테 돌아가야 해요. 얼마나 뛰었을까요? 발이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7명 중 5명만 건넜습니다. 2명은 강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음장 같은 땅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다가 턱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울 시간 없어. 빨리 가. 안내원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을 두고 북을 떠났습니다.
중국에서의 3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안내원은 저를 한 조선족 남자 집에 팔았습니다. 빚을 갚는 대신에 45살의 그 남자에게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저를 데려온 것이었죠. 아들 장가 보내려고. 너 여기서 일하고 살면 돼. 이해해? 거부하면 신고당해 북으로 송환됩니다. 송환되면 정치범 수용소행입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농사일을 했습니다. 소를 먹였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 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쯤 밥은 먹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어머니 바보 같으니 북에 두고 온 딸이 밥을 먹을 리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농사일 외에 남의 집 일을 해주고 받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북에 있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중국에서 북으로 장사하러 들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답장이 오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김동무, 미안해. 내 딸이 작년 겨울에. 그 뒤에 글씨는 눈물로 번져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은 제가 떠난 지 10개월 만에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5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헛간에서 목을 맬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딸도 없는데, 남편도 없는데, 나는 왜? 밧줄을 목에 걸고 정말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헛간 문이 열렸습니다. 그 집 할머니, 제 남편이라 불러야 했던 사람의 어머니였습니다. 뭐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와 제 손에서 밧줄을 빼앗았습니다. 앉자. 우리는 1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딸이 하나 있었어.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한테 맞아 죽었어. 14살이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너처럼 죽고 싶었어. 근데 말이야.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죽은 자식은 엄마가 사는 걸 원해. 죽는 걸 원하지 않아. 그날 밤 저는 할머니 품에 안겨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2001년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모아준 돈으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 브로커는 몽골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해. 죽을 수도 있어. 괜찮아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죽은 목숨인데 뭐가 더 무섭겠어요. 떠나는 날 아침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살아. 네, 딸 목까지. 네. 그리고 말이야. 할머니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내 딸 다시 만날 거야. 하늘에서라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다시 울 것 같았습니다. 몽골까지 가는 길은 지옥이었습니다. 트럭 짐칸에 15명이 숨어서 이틀을 갔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한 여자가 중간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막혀서 내려주세요. 사람 죽어요. 브로커는 차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워. 1명 죽는 거랑 15명 다 잡히는 거랑 뭐가 나아? 우리는 죽어가는 그 여자를 안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몽골 국경 30km 앞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브로커는 시체를 길가에 버렸습니다. 미안해. 이해해.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짐승만도 못한 존재구나. 몽골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대사관 직원들은 우리를 보호시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석 달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딸이 나타나서
엄마 왜 나 두고 갔어? 라고 물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2001년 11월 15일. 드디어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곧 도착하겠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 그 순간 옆자리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살았네. 네.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도시가 보였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감사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핸드폰이라는 걸 만졌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걸로 뭐든지 찾을 수 있어요. 강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중국에 계신 할머니도 찾을 수 있을까? 하나원을 나온 뒤 저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작은 원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한 달을 버티면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식당, 청소, 공장.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러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야, 말투 왜 그래? 북한 사람이야? 조선족이세요? 숨기고 살았습니다. 탈북자라는 걸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도 나는 숨어야 하는구나. 2년이 지났을 때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한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파요? 그 간호사는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면서도 친절했습니다. 제가 봉사활동하는 교회가 있는데 한번 오실래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종교 같은 거 믿을 마음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간호사가 3번이나 더 찾아왔습니다. 결국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 교회는 탈북자들을 위한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 이야기를. 딸을 북에 두고 왔어요. 근데 제가 떠나고 죽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엄마, 자격이 없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2005년 저는 그 교회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분도 탈북자였습니다. 10년 전에 넘어오셨다고 했습니다. 저도 가족을 다 잃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1년 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희망이요. 희망이라고 지어요. 북에 두고 온 딸의 이름은 명숙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희망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습니다. 엄마, 나 사회복지학과 갈래. 왜? 엄마 같은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제 딸은 엄마가 탈북자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진짜 강한 사람이야. 그 어려운 걸 다 이겨냈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켜낸 미래구나. 희망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NGO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민을 돕는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희망이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희망이가 제게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엄마가 살아남아줘서 고마워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엄마가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에요.
사랑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아니 사실 23년 만에 흘리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4년, 저는 할머니가 됐습니다. 희망이가 딸을 낳았거든요. 엄마, 이름 엄마가 지어주세요. 저는 손녀를 안고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명숙이, 응. 그게 무슨 이름이에요? 엄마가 북에 두고 온 딸 이름이야. 희망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명숙이. 그리고 어제 손녀 명숙이가 돌을 맞았습니다. 돌잔치를 작게 했습니다. 교회 식구들과 희망이 친구들만 모여서. 그런데 희망이가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그건 편지였습니다. 중국에 계신 그 할머니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희망이가 NGO 활동을 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김순이에게 너 잘 살고 있다는 소식 들었다. 기쁘다. 내 딸이 딸을 낳았다니. 나도 할머니가 된 기분이구나. 내가 너한테 했던 말 기억하니? 죽은 자식은 엄마가 사는 걸 원한다고. 너는 잘 살았어. 내 명숙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건강해라. 왕림의 울림.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손녀를 안은 채로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아니 25년 만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오늘 아침, 저는 손녀 명숙이에게 아침을 먹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1998년 그날 밤 두만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제가 중국에서 포기하고 죽었다면, 제가 한국에 와서 숨어 살기만 했다면, 지금 제 품에 안긴 이 아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 딸 희망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따뜻한 아침도 없었을 것입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명수가, 엄마가 내 목까지 살았어. 내 동생도 낳았어. 그리고 내 이름을 물려받은 아이도 생겼어. 명숙이가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명숙이. 저는 그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살아남는 것, 그것이 바로 복수이고 승리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살아갈 것입니다. 제 딸들과 손녀와 함께.